여러분 안녕하세요. 조피터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9월 1일 수요일입니다. 현재 시간은 오후 1시 28분입니다. 네, 9월이 왔습니다. 9월의 첫날이네요. 9월이 옴과 동시에 날이 갑자기 시원해졌어요. 어제 8월 31일부터 어제 내내 비가 왔었는데 새벽까지 비가 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날씨 기온이 뚝 떨어졌습니다. 지금은 낮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시원합니다. 제가 창문을 어제 아주 활짝 열어놓고 잤는데 잘 때 약간 쌀쌀하더라고요.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좀 자다 깨가지고 이불을 원래 제가 여름엔 안 덮고 잤는데 이불을 급하게 주섬주섬 끌어당겨가지고 이불을 덮고 다시 잤습니다. 굉장히 놀랍습니다. 날이 갑자기 시원해져가지고 날 자체는 역시 이렇게 조금 시원한 게 좋죠. 그래서 날은 많이 좋아졌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너무 갑자기 이러니까 약간 당혹스럽기도 하네요. 이제 가을이 정말 오려나 봅니다. 잠깐 이제 또 9월 초쯤에 잠깐 좀 더워졌다가 그러다가 가을 비 한번 다시 내리고 그 다음에 본격적으로 가을이 오겠죠. 보통 이런 패턴으로 가을이 오니까요. 그래서 아직은 일교차가 엄청 크지는 않을 것 같은데, 가을 하면은, 또 조심해야 될 게 큰 일교차죠. 그래서 항상 감기 조심하셔야 되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그냥 쌀쌀까지는 아니고 좀 선선한 날씨를 즐기셔도 참 좋겠다 라는 생각입니다. 그래도 주무실 때는 혹시 모르니까 너무 시원하게 주무시다가 감기 걸리실 수도 있으니까 항상 조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는 오늘 약간은 위험했습니다. 감기 걸릴 뻔 했습니다. 네. 이제 또 9월이기 때문에 또 9월 한 달 파이팅 넘치게 보내야겠죠? 또 한 달 또 굉장히 금방 가잖아요. 정신없이 보내다 보면은 한 달 가고, 또 이번에는 9월에 우리 민족 대명절인 추석이 있죠. 또 추석 연휴 또 꽤 길게 잘 위치해 있어가지고 꽤 길게 쉴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연휴도 보내다 보면은 9월은 더 빨리 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9월도 여러분들 놓치지 마시고 의미 있는 9월 한 달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9월 한 달도 파이팅 하시고, 이제 일하시는 스타일에 따라서 8월보다 9월이 더 바빠질 수도 있으실 것 같고, 그런데 항상 기운 내시고 힘차게 잘 9월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항상 파이팅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노인과 바다 오늘 네 번째 시간이죠. 오늘 안에 다 끝내기는 조금 시간이 모자랄 것 같고, 반반씩 나눠서 한 40페이지 정도 남았는데 반반씩 한 20페이지 20페이지 나눠서 끝내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내일은 엄청 길진 않을 것 같고요. 적당히 끊어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노인과 바다 네 번째 시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만 머리를 써서 이물 쪽 널빤지에 바닷물을 뿌려 두었더라면
그것이 말라 소금이 될 수도 있었을 텐데 하고 노인은 생각했다. 하지만 만세기를 낚아올린 것은 거의 해가 기울 무렵이었어. 그렇기는 해도 역시 준비 부족이라고 할 수밖에 없지 뭐야. 어쨌든 고기를 꼭꼭 잘 씹어 먹었더니 구역질이 나지 않는군. 동쪽 하늘로 점점 구름이 몰려오면서 그가 알고 있는 별이 하나 둘 사라져버렸다. 그는 마치 거대한 구름의 골짜기 속으로 들어가는 것 같았고 바람은 이제 완전히 멎어 있었다. 사나흘 지나면 날씨가 나빠지겠는걸. 하지만 오늘 밤과 내일은 괜찮을 거야. 자, 늙은이, 고기가 조용하고 얌전히 있는 동안 잠잘 준비나 하시지. 그가 말했다. 노인은 오른손으로 낚싯줄을 꽉 잡고 그 위를 허벅다리로 힘껏 누르고는 온몸의 무게를 이물의 널빤지에다 맡겼다. 그러고 나서 어깨 위의 줄을 조금 아래쪽으로 낮추고 왼손으로 그것을 버팀대처럼 떠받쳤다. 낚싯줄이 팽팽하게 죄어 있는 동안에는 오른손으로 줄을 잡을 수 있겠지 하고 그는 생각했다. 만약 잠을 자는 동안 줄이 느슨해지면 줄이 풀려나가면서 왼손이 나를 깨워줄 거야. 오른손으로서는 힘이 드는 일이겠지만 하지만 오른손은 힘든 일에 익숙해졌어. 20-30분만 눈을 붙여도 좋을 텐데. 그는 몸 전체를 낚싯줄에 기대고 앞으로 웅크린 자세로 오른손에 온몸의 무게를 맡긴 채 잠이 들었다. 노인은 사자 꿈을 꾸지는 않았으나 그 대신 13km에서 16km가량 퍼져 큰 무리를 이룬 돌고래 꿈을 꾸었다. 마침 교미기라 돌고래들은 공중으로 높이 뛰어올랐다가는 뛰어오를 때 수면에 만들어 놓은 구멍 속으로 다시 떨어지곤 했다. 그리고 나서 노인은 마을의 자기 침대에 누워있는 꿈을 꾸었다. 북풍이 불어닥쳐서 몹시 추웠고 꿈속에서는 베개 대신 오른팔을 베고 자고 있었기 때문에 오른팔이 저렸다. 그런 다음 노인은 길게 뻗은 노란 해변이 나오는 꿈을 꾸기 시작했는데 처음에 사자 한 마리가 이른 새벽 어두컴컴한 바닷가로 내려오더니 이어 다른 사자들도 뒤따라 나타나기 시작했다. 그가 탄 배가 무태에서 불어오는 저녁 미풍을 받으며 닻을 내리고 있었고 그는 이물의 널빤지에 턱을 괴고 있었다. 더 많은 사자가 나타나지는 않는지 보려고 기다리는 동안 그는 기분이 자뭇 흐뭇했다. 달이 뜬 지 이미 오래되었는데도 노인은 여전히 잠을 자고 있었다. 고기는 계속 유유히 낚싯줄을 끌고 헤엄치고 있었고 배는 구름의 터널 속으로 미끄러져 들어가고 있었다. 노인은 오른 주먹이 획 얼굴을 치고 오른 손바닥이 화끈할 정도로 줄이 풀려나가는 바람에 갑자기 잠에서 깨었다. 왼손에는 아무런 감각이 없었지만 그는 오른손에 온 힘을 집중하여 줄을 멈추려고 했다. 그러나 줄은 무서운 속도로 풀려나갔다. 마침내 왼손도 줄을 찾아서 잡았고 그는 몸을 뒤로 젖혀 등의 힘으로 줄을 멈추려고 했지만 등과 왼손이 달아오르는 것처럼 뜨거웠고 온 힘을 다해 줄을 잡는 바람에 왼손에 심하게 상처가 났다. 그는 몸을 돌려 감아놓은 예비 줄을 보았는데 그 줄도 술술 풀려나가고 있었다. 바로 그때 고기가 요란한 소리를 내며 물 위로 뛰어올랐다가 첨벙하는 소리를 내며 다시 물속으로 떨어졌다. 그러더니 고기는 몇 번이나 뛰어올랐으며 줄이 계속 풀려나가고 있는데도 배는 여전히
무서운 힘으로 달리고 있었다. 노인은 줄이 끊어지려는 순간까지 몇 번이나 되풀이해서 줄을 팽팽하게 잡아당겼다. 그는 뱃머리 쪽으로 바싹 끌려가 만세기의 고깃점 위로 넘어졌고 얼굴이 파묻힌 채 꼼짝달싹할 수 없었다. 이렇게 되기를 기다렸던 거야 하고 노인은 생각했다. 그러니 이제 당당하게 사태를 받아들여야지. 저놈에게 낚싯줄 값을 치르게 해야겠구나 하고 그는 생각했다. 꼭 그 값을 치르게 해야 하고 말고. 노인한테는 고기가 뛰어오르는 모습은 보이지 않고 다만 바다가 갈라지는 소리와 고기가 물속으로 떨어지며 첨벙하고 내는 소리만 들릴 뿐이었다. 낚싯줄이 풀려나가는 속도 때문에 손에 큰 상처가 났지만 이런 일이 일어나리란 것은 진작부터 각오하고 있었다. 그는 손에 못이 박인 부분에만 줄이 닿도록 하면서 더 이상 줄이 손바닥을 파고들거나 손가락을 베지 않도록 했다. 만약 그 애가 옆에 있었더라면 감아둔 낚싯줄에 물을 죽여줄 텐데 하고 그는 생각했다. 그렇고 말고 그 애가 옆에 있어 주었더라면, 만약 그 애가 옆에 있었더라면 말이야. 줄은 잇따라 풀려나가고 있었지만 이제 속도는 점점 떨어지고 있었고 노인은 고기가 한치라도 더 줄을 끌고 나가는데 힘이 들도록 만들고 있었다. 이제 그는 판자로부터 뺨 밑에 눌러 있던 만세기 고깃점으로부터 머리를 쳐들었다. 그러고 나서 무릎을 꿇고 천천히 일어섰다. 여전히 줄을 풀어주고 있었지만 속도는 조금씩 늦추고 있었다. 그는 눈에 보이지 않는 낚싯줄을 발로 더듬을 수 있는 곳으로 되돌아갔다. 아직도 줄은 넉넉했고 이제 고기는 물속으로 새로 풀려나간 줄의 무게까지 감당하며 끌어야만 했다. 그렇지 하고 노인은 생각했다. 저놈은 이제 12~13번 넘게 물 위로 뛰어오르면서 등줄기를 따라 있는 불의 속에 공기를 가득 채웠단 말이야. 그러니 이제 저놈은 내가 끌어올릴 수 없는 깊은 바닷속으로 가라앉아 죽지는 않을 거야. 저놈은 이제 곧 빙글빙글 원을 그리며 돌기 시작할 테니까. 그때 내가 손을 써야지. 그런데 뭐 때문에 저놈이 그렇게 날뛰었을까? 배가 고파서 발작한 것일까? 아니면 어둠 속에서 뭔가를 보고 겁을 집어먹은 것일까? 어쩌면 갑자기 겁을 집어먹었기 때문일지 몰라. 하지만 그렇게도 침착하고 힘센 고기였는데 공포 따위는 느낄 리가 없고 또 꽤나 자신만만한 놈 같았는데 말이야. 참으로 이상한 일이로군. 이복의 늙은이, 자네나 두려워하지 말고 자신감을 갖도록 하시지. 자네가 고기를 또다시 장악하고 있긴 하지만 줄을 잡아당기지는 못하고 있잖아. 하지만 녀석은 이제 곧 빙글빙글 원을 그리며 돌기 시작할 거야. 그가 말했다. 노인은 왼손과 어깨로 고기를 제어하면서 몸을 엎드려 오른손으로 물을 떠다가 얼굴에 달라붙은 만세기의 고깃점을 씻어냈다. 그대로 놔두었다가는 구역질이 나서 기력을 잃을까 걱정되었기 때문이다. 얼굴을 씻고 난 뒤에는 오른손을 배전 너머로 늘어뜨려 헹구고는 짜디짠 바닷물 속에 손을 그대로 담근 채 해가 뜨기 전 희뿌옇게 동이 터오는
동쪽 하늘을 지켜보았다. 고긴 놈은 이제 거의 동쪽을 향해 가고 있군 하고 그는 생각했다. 그건 놈이 지쳐 해류를 타고 떠내려가고 있다는 증거야. 이제 저놈이 곧 빙글빙글 돌기 시작할 테지. 바로 그때부터 우리의 진짜 싸움이 시작되는 거지. 오른손을 아주 오랫동안 충분히 물속에 담가두었다고 판단하자 그는 손을 꺼내 살펴보았다. 별것 아니군. 사나이에게 이깟 고통이 무슨 대수란 말인가. 그가 말했다. 노인은 새로 난 상처에 낚싯줄이 닿지 않도록 조심해서 줄을 쥐고 몸의 중심을 옮긴 다음 이번에는 반대쪽 배전 너머로 왼손을 바닷물 속에 담갔다. 쓸모없는 짓을 하려고 그렇게 형편없이 행동한 건 아니군. 하지만 너를 불러낼 수 없던 순간도 있었지. 그가 왼손에게 말했다. 왜 나는 두 손을 다 잘 쓰는 양손잡이로 태어나지 못했을까 하고 노인은 생각했다. 한 손을 제대로 훈련시키지 못한 건 내 잘못일지도 몰라. 배울 기회가 얼마든지 있었다는 건 하느님도 아시지. 하지만 간밤에는 그리 서투르지도 않았고 쥐도 한 번밖에 나지 않았어. 만약 또 쥐가 난다면 낚싯줄에 손이 잘리도록 그냥 내버려 둘 테야. 그런 생각을 하면서도 노인은 자신의 머릿속이 그다지 맑지 않다는 것을 깨닫고 만색이라도 좀 더 씹어 먹어야겠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저건 못 먹겠군 하고 그는 혼잣말을 했다. 구역질을 해서 기운을 잃어버린 것보다는 차라리 머릿속이 흐리멍덩해지는 쪽이 그래도 나아. 또 저 고깃점에다 얼굴을 쳐박고 있었으니 먹어봤자 토해낼 게 뻔해. 상하기 전까지 비상용으로 간직해두기로 하자. 어쨌든 이제 영양분을 섭취해서 기운을 돋우기에는 너무 늦었어. 넌 좀 멍청해 하고 그는 혼잣말로 짓거렸다. 한 마리 남은 날치라도 먹으면 될 게 아니야. 날치는 언제라도 먹을 수 있도록 깨끗하게 준비되어 있었다. 그래서 그는 왼손으로 날치를 집어 입에 넣고는 조심스럽게 뼈를 꼭꼭 씹어가며 꼬리 있는 데까지 모조리 먹어치웠다. 날치란 놈은 어떤 고기보다도 영양분이 많지 하고 노인은 생각했다. 적어도 내게 필요한 자양분 정도는 주거든. 이제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다 한 셈이군 하고 그는 또 생각했다. 그럼 이제 고긴 놈이 빙글빙글 돌도록 만들어서 싸움을 시작하도록 하자. 노인이 바다에 나온 이후로 해가 세 번째로 솟아오르고 있을 때 고기가 빙글빙글 돌기 시작했다. 노인은 낚싯줄의 경사도만 봐서는 고기가 빙글빙글 돌고 있는지 아닌지 알 수 없었다. 그러기에는 너무 일렀다. 그러나 그는 어렴풋이 줄의 힘이 느슨해진 것을 느끼고 오른쪽으로 천천히 잡아당기기 시작했다. 줄은 여전히 팽팽했지만 금방이라도 끊어질 듯한 지점에 이르자 갑자기 당겨오기 시작했다. 그는 어깨와 머리에서 줄을 벗기고는 꾸준하게 그리고 가만가만 잡아당기기 시작했다. 스윙 동작으로 두 손을 사용해 될 수 있는 대로 몸과 다리로 줄을 끌어당기려고 했다. 늙어서 힘이 빠진 두 다리와 어깨가 스윙을 하거나 잡아당기는 동작에 회전축 구시를 했다. 엄청나게 큰 원이로구나.
저놈이 지금 회전하는 중인 거야. 그가 말했다. 마침내 낚싯줄은 더 이상 당겨지지 않았고 노인은 꽉 움켜쥐고 있던 줄에서 물방울이 튕겨나가면서 아침 햇살을 받아 반짝이는 것을 보았다. 바로 그 순간 갑자기 다시 줄이 풀려나가기 시작했고 노인은 무릎을 꿇고 아쉬운 듯 바라보면서 어두운 물속으로 줄이 끌려가도록 그냥 내버려 두었다. 놈은 지금 회전하는 원의 가장 먼 쪽을 돌고 있는 거야. 노인이 말했다. 그러니 힘이 닿는 한 줄을 꽉 잡아당기고 있어야 해 하고 그는 생각했다. 내가 3개 잡아당길 때마다 저놈이 돌고 있는 원이 작아지겠지. 어쩌면 1시간 안에 저놈의 모습을 볼 수 있을지도 몰라. 이젠 본때를 보여주고 숨통을 끊어버려야 해. 그러나 고기는 계속해서 천천히 선회하고 있었으며 2시간 뒤 노인의 온몸은 땀에 흠뻑 젖었고 피로가 뼛속까지 스며들었다. 하지만 고기가 그리는 원은 훨씬 더 작아졌고 낚싯줄의 경사로 보아 고기가 헤엄치면서 꾸준히 수면으로 올라오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1시간 전부터 노인의 눈앞에 검은 반점이 어른거렸고 흐르는 땀 때문에 두 눈이 따가웠으며 또 눈 위와 이마의 상처가 쓰라렸다. 그는 검은 반점에 대해서는 별로 두려워하지 않았다. 줄을 힘껏 잡아당길 때면 을에 일어나는 현상이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2번씩이나 눈앞이 아찔해 오면서 현기증을 느끼자 걱정이 되었다. 이따위 고기하고 맞서다가 죽을 순 없지. 저토록 멋지게 저놈이 다가오고 있으니 하느님, 제발 버틸 수 있는 힘을 주소서. 주기도문을 100번 외우고 성모송을 100번이라도 외겠습니다. 물론 지금은 외울 수 없지만요. 그가 말했다. 그럼 지금은 웬 것으로 해두자 하고 그는 생각했다. 나중에 꼭 외울 테니까. 바로 그때 그는 두 손으로 꽉 움켜잡고 있던 낚싯줄이 느닷없이 왈칵 당겨지는 것을 느꼈다. 그 힘은 날카롭고 맹렬했으며 묵직했다. 저놈이 창 같은 주둥이로 철사 목줄을 들이받고 있구나 하고 그는 생각했다. 그렇게 나올 줄 알았지. 그렇게 하지 않을 수가 없었을 테지. 하지만 그 때문에 뛰어오르게 될는지도 모르겠는걸. 지금으로서는 그대로 빙글빙글 돌기나 해줬으면 좋겠는데. 공기를 들이마시려면 녀석은 뛰어올라야겠지. 하지만 지금부터는 자꾸 뛰어오를 때마다 낚싯바늘이 박힌 상처가 점점 크게 벌어져 녀석한테서 낚시가 빠져버릴지도 몰라. 뛰어오르지 마라, 고기야. 제발 뛰지 마. 노인이 말했다. 고기는 그 뒤에도 몇 차례나 목줄을 더 들이받았고 고기가 대가리를 흔들 적마다 노인은 줄을 조금씩 풀어주었다. 저 녀석의 고통을 지금 정도로 유지시켜 줘야 하는데 하고 노인은 생각했다. 내 고통 같은 건 문제가 아니야. 난 참을 수 있으니까. 하지만 저 녀석은 고통 때문에 미쳐버릴지도 몰라. 한참 뒤 고기는 더 이상 목줄을 들이받지 않고 또다시 천천히 원을 그리며 맴돌기 시작했다. 이제 노인은 꾸준히 줄을 끌어들이고 있었다. 그러나 또다시 현기증이 나면서 정신이 아찔해졌다. 그는 왼손으로 바닷물을 떠서 머리에 끼얹었다. 그리고 나서 물을 더 떠서
목덜미를 문질렀다. 이제 쥐가 나지 않는군. 저 녀석은 곧 물 위로 떠오를 테고 나도 마지막까지 버틸 수 있을 거야. 끝까지 꼭 버텨야 하고 말고. 그건 두말하면 잔소리지. 그가 말했다. 노인은 이물에 기대어 무릎을 꿇고 잠깐 동안 다시 등 위로 줄을 슬쩍 젖혔다. 저 녀석이 멀리서 선회하고 있는 지금은 잠시 쉬기로 하자. 그러다가 가까이 다가오면 일어나 싸우기로 하자. 하고 그는 결심했다. 이물 쪽에서 휴식을 취하면서 줄을 감아 들이지 않고 고기가 제멋대로 한 바퀴 돌도록 내버려두고 싶은 생각이 간절했다. 그러나 줄이 팽팽한 정도로 미루어 보아 고기가 방향을 돌려 배를 향해 다가오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고, 그러자 노인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서 자신의 몸을 회전축으로 삼아 돌면서 배를 짜는 듯한 동작으로 고기가 끌고 간 줄을 모두 감아들이기 시작했다. 아까보다도 훨씬 더 피곤하군 하고 그는 생각했다. 이제 무역풍이 불어오는구나. 한데 이 바람은 고기를 끌고 가기에는 안성맞춤일 거야. 몹시 기다리던 바람이렸다. 저 녀석이 또다시 멀리서 선회할 때 쉬어야겠구나. 기분도 훨씬 좋아졌어. 앞으로 저 녀석이 두세 바퀴만 더 돌아주면 잡을 수 있겠는걸. 그가 말했다. 노인의 밀짚 모자는 뒤통수까지 젖혀져 있었다. 고기가 방향을 바꾸는 것이 느껴졌을 때 그는 줄에 끌려 그만 이물 쪽에 털썩 주저앉고 말았다. 고기 양반 여전히 일을 계속하고 계시군 하고 그는 생각했다. 자네가 되돌아오면 잡아버릴 테야. 파도가 꽤 높게 일고 있었다. 그러나 좋은 날씨에만 부는 미풍으로 그가 항구로 돌아가려면 꼭 필요한 바람이었다. 배를 남서쪽으로 돌려야겠군. 사람은 바다에선 길을 잃는 일이 없지. 게다가 이곳은 길쭉한 섬이니까 말이야. 그가 말했다. 노인이 맨 처음 고기의 모습을 본 것은 고기가 세 번째로 선회할 때였다. 처음 보았을 때는 마치 시커먼 그림자 같았는데 배 밑을 통과하는 시간이 너무 한참 걸리는 바람에 그 길이를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정도였다. 아니야, 녀석이 이렇게까지 클 리가 없어. 그가 말했다. 그러나 고기는 실제로 그렇게 컸다. 고기는 한 바퀴 다 돌고 난 뒤 배에서 2m 반이 넘게 떨어진 수면 위에 모습을 드러냈고 노인은 물 위로 솟아올라온 그놈의 꼬리를 보았다. 꼬리는 큼직한 낫보다도 훨씬 컸으며 검푸른 물 위에서 엷은 보랏빛을 띠고 있었다. 꼬리는 약간 뒤쪽으로 비스듬히 기울어 있었는데 고기가 수면 바로 밑을 헤엄쳐 갈 때 거대한 몸뚱이와 띠를 두른 것 같은 자줏빛 줄무늬가 보였다. 등 지느러미는 아래쪽으로 늘어져 있었고 큼직한 가슴 지느러미는 양쪽으로 활짝 펼쳐져 있었다. 이번에 회전할 때 노인은 고기의 눈구멍을 똑똑히 바라볼 수 있었고 또 잿빛 빨판 상어 2마리가 그 주위에 바짝 붙어 헤엄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이 상어들은 어떤 때는 고기에 찰싹 붙기도 하고 어떤 때는 떨어져 나오기도 했다. 그리고 또 어떤 때는 큰 고기의 그늘 속에서 유유히 헤엄치기도 했다. 2마리 모두 길이가 90cm가 넘었고
빠른 속도로 헤엄칠 때는 마치 뱀장어처럼 온몸을 맹렬하게 흔들어댔다. 노인은 지금 구슬 같은 땀을 흘리고 있었지만 햇볕 때문만은 아니었다. 고기가 침착하고 얌전하게 회전할 때마다 그는 줄을 끌어당기면서 이제 2바퀴만 더 돌면 작사를 꽂을 기회가 오리라고 확신했다. 그러나 저 녀석을 가까이, 아주 가까이 끌어와야 해 하고 그는 생각했다. 대가리를 노릴 것이 아니라 바로 심장을 겨녀야 해. 이 늙은이야, 침착하고 기운을 내란 말이다. 그가 말했다. 다음 선회 때 고기의 등이 수면 위로 솟아올랐지만 고기는 아직 배에서 너무 멀리 떨어져 있었다. 그 다음 선회 때도 역시 거리는 너무 멀었지만 아까보다는 제법 물 위로 솟아올라 왔다. 노인은 줄을 조금만 더 끌어당기면 고기를 배전까지 오게 할 수 있다고 확신했다. 노인은 오래전부터 작사를 준비해 놓고 있었고 작살에 메어놓은 가벼운 줄은 둘둘 감아서 둥그런 광주리 안에 넣어두었다. 그리고 그 끝을 이물의 말뚝에 단단히 메어놓았다. 고기는 큼직한 꼬리만을 움직이며 무척 조용하고도 아름다운 모습으로 둥글게 맴돌면서 점점 더 가까이 다가오고 있었다. 노인은 고기를 가까이 끌어들이기 위해 있는 힘을 다해 줄을 잡아당기려고 애썼다. 한순간 고기는 약간 옆쪽으로 기우뚱했다. 그러더니 금방 다시 몸을 똑바로 하고 원을 그리기 시작했다. 내가 저 녀석을 움직이게 건드렸구나. 마침내 저놈을 움직이게 한 거야. 노인이 말했다. 노인은 다시 한번 정신이 아찔해졌지만 혼신의 힘을 다해 큰 고기를 붙잡고 늘어졌다. 내가 저 녀석을 움직였어 하고 그는 생각했다. 어쩌면 이번에는 저놈을 잡을 수 있을지도 몰라. 손아 당겨라 하고 그는 생각했다. 그리고 두 다리야 끝까지 버텨다오. 머리야 너도 마지막까지 나를 위해 잘 견뎌다오. 나를 위해 견뎌줘야 해. 넌 지금껏 한 번도 정신을 잃은 적이 없지 않느냐. 이번에야말로 저 녀석을 끌어당기고 말 테다. 그러나 고기가 배전에 나란히 와닿기 전부터 노인은 온 힘을 다해 잡아끌기 시작했지만 고기는 약간 뒤뚱거리더니 다시 몸을 똑바로 하고 도망쳐버렸다. 고기야, 이 녀석 고기야. 넌 결국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이야. 너도 나를 죽이겠단 말이냐. 노인이 말했다. 그래 본들 얻는 게 아무것도 없어 하고 노인은 생각했다. 입속이 바싹 말라 말이 제대로 나오지 않았지만 이제 손을 뻗어 물병을 잡을 기운도 없었다. 이번에는 저놈을 꼭 배전에 나란히 끌어다 붙이고 말 거야 하고 그는 생각했다. 저렇게 계속 돌게 하다가는 내가 견디지 못할 것 같아. 아니야, 그럴 리가 없어 하고 그는 스스로에게 타일렀다. 난 언제까지나 끄떡 없을 거야. 다시 둥글게 원을 그리며 맴돌고 있을 때 노인은 고기를 거의 그의 손아귀에 잡다시피 했다. 그러나 고기는 또다시 몸을 고추 세우고 천천히 헤엄쳐 달아나 버렸다. 고기야, 네 놈이 지금 나를 죽이고 있구나 하고 노인은 생각했다. 하지만 너에게도 그럴 권리는 있지.
한데 이 형제야, 난 지금껏 너보다 크고 너보다 아름답고 또 너보다 침착하고 고결한 놈은 보지 못했구나. 자, 그럼 이리 와서 나를 죽여보려무나. 누가 누구를 죽이든 그게 무슨 상관이란 말이냐. 이제 머리가 점점 몽롱해지고 있는 걸 하고 그는 생각했다. 머리를 맑게 해야 해. 머리를 맑게 해서 어떻게 하면 인간답게 고통을 견딜 수 있는지를 알아야 해. 아니면 고기처럼 말이지. 하고 그는 생각했다. 머리야 맑아져라. 맑아지란 말이다. 노인은 자신의 귀에도 잘 들리지 않을 정도의 목소리로 말했다. 고기가 두 바퀴 다시 원을 그리며 맴돌았지만 사정은 마찬가지였다. 어떻게 된 일인지 잘 모르겠는걸 하고 노인은 생각했다. 그는 그럴 때마다 거의 의식을 잃고 기절할 것만 같았다. 참으로 모를 일이야. 하지만 한 번만 더 시도해봐야지. 노인은 다시 한번 시도해보았다. 그러나 고기의 방향을 돌려놓는 그 순간 그는 또다시 정신이 희미해지는 것을 느꼈다. 고기는 또다시 몸을 고추 세우고 큼직한 꼬리를 공중에서 갈짓자로 흔들면서 천천히 헤엄쳐 달아나 버렸다. 다시 한번 해봐야지 하고 노인은 마음속으로 다짐했다. 비록 두 손은 힘이 빠져 우뭇가사리처럼 흐물흐물하고 눈앞이 순간순간 가물가물했지만 말이다. 그는 다시 한번 시도해보았지만 역시 마찬가지였다. 그렇다면 말이야 하고 그는 생각했다. 행동으로 옮기기 전에 그는 의식이 몽롱해지는 것을 느꼈다. 또 한 번 시도해보자. 노인은 모든 고통과 마지막 남아있는 힘, 그리고 오래전에 사라진 자부심을 총동원해 고기의 마지막 고통과 맞섰다. 고기는 그의 곁으로 다가와서 주둥이가 배전에 닿다시피 한 상태로 부드럽게 헤엄치면서 배 옆을 지나가기 시작했다. 은빛 살갗에 있는 자줏빛 줄무늬는 길고도 깊숙하고 넓게 물속까지 끝없이 이어져 있는 듯했다. 노인은 낚싯줄을 놓고 한쪽 발로 그것을 딛고 서서 작사를 힘껏 높이 치켜들었다가 마지막 힘을 다해, 아니 그 이상으로 자신의 가슴 높이까지 솟아오른 고기의 가슴 지느러미 바로 뒤쪽 옆구리에 콱 꽂았다. 작살의 날이 고기의 살 속을 뚫고 들어가는 것이 느껴졌고 그는 작살에 기대어 그것을 더 깊숙이 받고 나서 자신의 온 무게를 실어서 밀어넣었다. 죽음을 맞은 고기는 갑자기 생기를 되찾은 듯이 수면 위에 길쭉하고 널찍한 몸뚱이와 함께 그 위력과 아름다움을 아낌없이 드러냈다. 배 안에 있는 노인보다도 더 높이 하늘로 치솟아 오르는 것처럼 보였다. 그런 뒤 고기가 첨벙하고 물속에 떨어지는 바람에 물보라가 일어 노인과 배 위에 왈칵 쏟아져 내렸다. 노인은 의식이 몽롱하고 속이 메스꺼웠고 앞이 잘 보이지 않았다. 그래도 작살에 밧줄을 풀어 생살이 드러난 두 손으로 천천히 밧줄을 내어주었다. 겨우 앞이 보이기 시작했을 때는 고기가 은빛 배때기를 드러내고 벌렁 자빠진 채 물 위에 떠 있었다. 작살자루가 고기의 어깨에 비스듬히 꽂혀 불쑥 튀어나와 있었으며 바다는 고기의 심장에서 뿜어나오는 피로 온통 새빨갛게 물들고 있었다. 처음에는 깊이가 1km 반이 넘는 검푸른 바다에 떠있는 고깃대처럼
시커멓게 보였다. 그러더니 마침내 구름처럼 퍼져나갔다. 고기는 은빛을 띠고 조용히 파도와 함께 표류하고 있었다. 노인은 가물거리는 시선으로 조심스럽게 바라보았다. 그러고 나서 작살의 밧줄을 이물 말뚝에 2번 감아놓고는 2손으로 머리를 감쌌다. 정신 차려야 해. 그는 이물 쪽 널빤지에 몸을 기대면서 말했다. 난 지쳐버린 늙은이야. 하지만 난 내 형제인 이 고기를 죽였고 이제부터는 노예처럼 더러운 노동을 시작해야 한다. 이제 올가미와 밧줄을 준비해서 저놈을 배전에 꼭 묶어 놓아야지 하고 노인은 생각했다. 비록 지금은 우리 둘뿐이라 해도 무리하게 저놈을 배에 실었다간 배가 가라앉고 말 거야. 배 안에 고이는 물을 퍼낸다고 해도 말이지.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 난 뒤 저놈을 배에 잘 붙들어 매고 돛대를 세워 돛을 올리고 항구로 돌아가는 수밖에 없어. 노인은 배전으로 고기를 끌어당겨 아가미에서 아가리로 밧줄을 꿰어서 대가리를 이물 옆에다 꼭 붙들어 매놓기 시작했다. 이놈을 직접 똑똑히 보고 만지고 더듬어 보고 싶구나 하고 그는 생각했다. 이놈은 내 재산이니까 말이야 하고 그는 또 생각했다. 하지만 이놈을 만져보고 싶은 건 그 때문만은 아니야. 난 이놈의 심장을 만져본 것 같기도 해 하고 그는 생각했다. 작살을 2번째로 찔렀을 때였어. 자, 이제 이놈을 바싹 잡아당겨 꼬리와 배에 올가미를 하나씩 씌우고 단단히 배에 붙들어 메어야겠구나. 이 늙은이야, 어서 일을 시작하시지. 그가 말했다. 그러고는 물을 조금 마셨다. 싸움이 끝나고 나니 이제 노예처럼 뼈 빠지게 해야 할 일이 잔뜩 기다리고 있군. 노인은 하늘을 올려다보고 나서 다시 고기한테로 눈을 돌렸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해를 쳐다보았다. 정오가 지난 지 그렇게 오래지 않았군 하고 그는 생각했다. 무역풍이 불어오고 있었다. 이제 낚싯줄 같은 건 아무래도 상관없어. 집으로 돌아가거든 그 아이와 함께 둘이서 다시 꼬아 이으면 돼. 자, 이리 온 고기야. 그가 말했다. 그러나 고기는 오지 않았다. 그 대신 벌렁 누운 채 물 위에 둥실 떠 있어 노인이 배를 저어 고기 쪽으로 다가갔다. 고기 옆에 배를 대고 고기 대가리를 배의 이물에다 붙들어 맬 때 노인은 고기의 크기가 좀처럼 믿어지지 않았다. 그러나 그는 작살 밧줄을 말뚝에서 풀어 그것을 고기의 아가미로 넣어 턱으로 빼내고 칼날처럼 뾰족한 주둥이를 한 번 감은 뒤 다시 다른 쪽 아가미로 꿰어서 주둥이를 또 한 번 감고 그 끝을 2 겹으로 얽어매어 이물 쪽 말뚝에 단단히 붙들어 맸다. 그러고 나서 그는 밧줄을 끊어 꼬리를 매려고 고물 쪽으로 갔다. 본디 자줏빛과 은빛이 뒤섞여 있던 고기 색깔은 이제 순전한 은빛으로 변해 있었고 줄무늬는 꼬리와 똑같은 엷은 보랏빛을 띠고 있었다. 줄무늬의 폭은 손가락을 활짝 편 어른의 손바닥만큼 넓었으며 눈은 잔망경의 반사경처럼 행렬에 끼어 걸어가는 성자의 눈처럼 초연했다. 그 방법으로밖에는 그놈을 죽일 수 없었어. 노인이 말했다. 물을 마시고 나자 그는 훨씬 기분이 좋아졌다.
기절할 것 같지도 않았고 머리도 맑아졌다. 보아하니 700kg은 될 것 같군 하고 그는 생각했다. 어쩌면 더 나갈지도 몰라. 3분의 2만 고기로 만들어 450g에 30센트씩 받는다면? 계산을 하자면 연필이 필요한데 그걸 계산할 만큼 내 머리가 맑지 않아. 그가 말했다. 하지만 그 훌륭한 디마지오 선수도 오늘 내가 한 일을 자랑스럽게 여길 거야. 물론 난 발 뒤꿈치에 뼈돌기는 없었지. 하지만 손과 등은 정말로 아팠거든. 발 뒤꿈치에 생기는 뼈돌기라는 게 도대체 어떤 걸까 하고 그는 생각했다. 깨닫지 못해서 그렇지 어쩌면 우리한테도 그런 게 있을지도 몰라. 노인은 고기를 고물과 이물 그리고 배 중앙부에 가로대에 단단히 붙들어 맸다. 고기가 너무 커서 훨씬 큰 배 한 척을 나란히 갖다 붙여 놓은 것 같았다. 입이 열리지 않도록 그는 줄을 한 가닥 끊어 고기의 아래턱을 주둥이에 잡아맸다. 그렇게 해야만 배가 그런 대로 순조롭게 달릴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고 나서 돛대를 세우고 갈고리대인 막대기와 활대를 장치하고 누덕누덕 기운 돛을 활짝 펴자 배가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는 고물에 반쯤 누운 채 남서쪽으로 방향을 잡았다. 노인에게는 남서쪽이 어느 쪽인지 알아내는데 나침반이 필요 없었다. 무역풍이 와닿는 감촉과 돛이 펴지는 상태만으로도 충분했다. 짤막한 낚싯줄에 후림 미끼라도 달아서 뭐라도 잡아 배를 채우고 목을 축이는 게 좋겠는걸. 그러나 후림 미끼를 찾을 수 없었고 잡아놓은 정어리는 벌써 썩어서 쓸 수 없게 되었다. 그래서 그는 할 수 없이 물 위에 떠있는 누런 모자발류 해초를 갈고리대로 건져 올려 뱃바닥에 대고 툭툭 털어 그 속에 들어있는 잔새우가 떨어지도록 했다. 12마리도 넘는 새우들이 마치 모래벼룩처럼 팔딱팔딱 뛰었다. 노인은 엄지손가락과 집게손가락으로 새우 대가리를 잘라 내고 껍질과 꼬리까지 통째로 씹어먹었다. 매우 작지만 자양분이 많고 맛이 좋다는 것을 그는 잘 알고 있었다. 노인의 물병에는 아직 2번 마실 물이 남아 있었는데 새우를 먹고 나서 1번 마실 물의 반을 마셨다. 무거운 짐을 실은 배치고는 꽤 잘 달리고 있는 편이었고 그는 키 손잡이를 겨드랑이에 끼우고 방향을 잡았다. 고기의 모습이 잘 보였다. 그는 두 손을 펴보고 고물에 기댄 등의 감촉을 느끼고 나서야 비로소 이것이 꿈이 아니라 정말로 일어난 현실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고기와의 싸움이 끝날 무렵 몹시 피로하고 의식이 아물거렸을 때 그는 혹시 꿈을 꾸고 있는 것이 아닐까 하고 생각했었다. 고기가 물 위로 뛰어올라 물속으로 떨어지기 직전 공중에 움직이지 않고 떠있는 모습을 본 순간 그는 무슨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난 거라 생각했고 도저히 그 광경을 믿을 수 없었다. 지금은 잘 보이지만 그때는 눈도 잘 보이지 않았던 것이다. 이제 노인은 실제로 고기가 있는 데다 자신의 손과 등이 아파서 꿈이 아니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두 손의 상처는 곧 낫겠지 하고 그는 생각했다. 피를 깨끗이 닦아냈으니 소금물이 낫게 해줄 거야.
만의 깊은 바닷물보다 더 좋은 약은 없지. 이제 나는 오직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있기만 하면 되는 거야. 두 손은 할 일을 모두 잘 끝냈고 우리는 지금 무사히 항구로 돌아가는 중이야. 고기는 아가리를 굳게 다물고 꼬리를 꼿꼿이 아래 위로 흔들면서 우리는 지금 마치 형제처럼 항해하고 있지 않은가. 그런데 그때 노인의 머리가 다시 약간 흐려지기 시작했다. 고기가 나를 데려가고 있는 건가? 아니면 내가 고기를 데려가고 있는 건가? 하고 그는 생각했다. 만약 내가 고기를 뒤에 두고 끌고 가고 있는 것이라면 아무런 문제가 없어. 고깃놈이 모든 위험을 잃어버린 채 지금 배 안에 있다고 해도 역시 아무런 문제가 없지. 하지만 고기와 배는 지금 서로 묶인 채 나란히 항해하는 중이야. 만약 고깃놈이 나를 데리고 가는 거라면 그렇게 하라지 하고 그는 생각했다. 나는 꾀가 있어 저놈보다 나은 것일 뿐 저놈은 내게 아무런 적의도 품고 있지 않았거든. 그들은 순조롭게 항해를 계속했고 노인은 두 손을 소금물에 적시면서 정신을 똑바로 차리려고 애썼다. 하늘 높이 뭉게구름이 떠 있고 그 위에 엷은 새털구름이 많이 떠 있었는데 노인은 이것이 밤새도록 미풍이 불어댈 징조임을 알고 있었다. 그는 그것이 꿈이 아닌 현실이라는 것을 확인이라도 하려는 듯이 줄곧 고기를 바라보았다. 최초의 상어가 습격해온 것은 그로부터 1시간 뒤의 일이었다. 상어는 우연히 나타난 것이 아니었다. 먹구름 같은 시꺼먼 피가 1km 반쯤 되는 깊은 바닷속으로 조용히 퍼져나갔을 때부터 상어는 이미 심연에서 위쪽으로 올라왔던 것이다. 상어는 무섭게도 빨리 아무런 거리낌 없이 올라와 푸른 수면을 가르고 햇살 속에 몸을 드러냈다. 그런 뒤에 다시 바닷속으로 들어가 피냄새를 맡으며 배와 고기가 가고 있던 항로를 따라 헤엄치기 시작했다. 상어는 가끔 냄새를 놓쳐버리기도 했다. 그러나 이내 냄새를 찾아내고 아무리 희미한 김이라도 발견해내어 빠른 속도로 맹렬히 배를 뒤쫓아왔다. 덩치가 아주 큰 마코 상어로 바다에서는 가장 빨리 헤엄칠 수 있는 놈인데다 주둥이를 제외하고는 나무랄 데 없이 아름답게 생긴 놈이었다. 등은 황새치처럼 푸르고 배때기는 은빛을 띠며 가죽은 매끈하고 아름다웠다. 지금 수면 아래에서 높다란 등 지느러미를 조금도 움직이지 않고 칼날처럼 물을 가르듯 빠르게 헤엄치는데 콱 담은 큼직한 주둥이를 빼놓고는 형태가 일반 황새치와 비슷했다. 이중으로 된 입술 안쪽에는 이빨 8줄이 안쪽으로 비스듬히 박혀 있었다. 대부분의 상어처럼 피라미드 모양의 이빨이 아니었다. 사람 손가락을 매 발톱처럼 오그린 모양을 하고 있었다. 노인의 손가락 길이만 한 이빨은 양쪽 가장자리가 마치 면도날처럼 날카롭게 날이 서 있었다. 바다에 사는 고기라면 어떤 고기든지 모조리 잡아먹을 것 같이 생겼고 속력이나 힘이나 무기면에서 다른 고기들은 도저히 이놈을 당해낼 재간이 없었다. 지금 그런 놈이 좀 더 신선한 피냄새를 맡고 푸른 지느러미로 속력을 내며 획획 물을 가르고 있었다.
노인은 이놈이 다가오는 것을 보았을 때 바다에서는 아무것도 두려운 것이 없고 하고 싶은 대로 해치우는 상어라는 것을 알았다. 상어가 다가오는 것을 지켜보면서 작사를 준비하고 밧줄을 단단히 묶었다. 그러나 고기를 배에 붙들어 매느라고 끊어 썼기 때문에 밧줄은 그만큼 짧았다. 이제 노인의 머리는 맑을 대로 맑아졌고 단호한 결의로 흘러넘쳤지만 희망은 별로 없었다. 좋은 일이란 오래가지 않는 법이거든 하고 그는 생각했다. 그는 상어가 가까이 다가오는 것을 지켜보면서 큰 고기를 힐끗 바라보았다. 차라리 꿈이었으면 좋았을 걸 하고 그는 생각했다. 상어가 공격해 오는 걸 막을 수는 없지만 혹시 해치울 수 있을지는 몰라. 에이 덴투소 놈 하고 그는 생각했다. 빌어먹을 놈의 자식 같으니. 상어는 날쌔게 고물 쪽으로 다가왔고 그놈이 큰 고기를 공격했을 때 노인은 쩍 벌린 아가리와 이상야릇한 눈알 그리고 이빨을 쩔꺽거리면서 큰 고기의 꼬리 바로 윗부분을 물어뜯는 것을 보았다. 상어의 대가리가 물 밖으로 불쑥 올라오고 등허리도 물 위로 드러났다. 큰 고기의 껍질과 살점이 뜯기는 소리가 들릴 때 노인은 대가리를 겨누어 두 눈을 잇는 선과 코에서 등허리로 똑바로 뻗어나간 선이 교차하는 지점에다 작사를 푹 찔러 넣었다. 물론 상어에게 그런 선이 있을 리는 없었다. 다만 큼직하고 뾰족한 푸른 대가리며 커다란 눈알이며 짤깍 소리를 내면서 무엇이든 삼켜버리는 불쑥 튀어나온 주둥이가 있을 뿐이었다. 그러나 노인은 그곳이 상어의 골이 들어있는 부위임을 알고 바로 그곳을 찌른 것이었다. 피가 묻어 진득거리는 두 손으로 있는 힘을 다해 믿음직스러운 작사를 그곳에 내리꽂았다. 희망은 없었지만 단호한 결의와 가차없는 저기를 품고 내리찍었던 것이다.